올해도 과수화상병이 전국 과수농가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은 매몰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농가들은 계속되는 과수화상병에 지역 경제와 과수산업의 존립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창우 기자가 과수화상병 피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충남 천안시의 한 시골 마을. 과수화상병이 퍼지면서 수많은 농가들이 과수원 문을 닫았는데요.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손실보상금이 전부. 하지만 이 보상금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과수화상병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이 지역에선 2015년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천안시에서만 85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매몰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몰 처리 농가들은 면적당 주수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이 이처럼 세분화된 것은 지난해 2월. 과수화상병 대발생으로 면적당 일괄 지급하던 손실보상금 기준을 고집하기 어려웠던 정부는 지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한순간에 생계를 잃은 매몰 농가들이 받는 손실보상금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농가들은 기준 강화 전 평당 4만 원 이상이었던 손실보상금이 이제는 3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줄어서 나오는데 그 금액 갖고 뭐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설을 하고 그래도 좀 모자란 상황이죠. 근데 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자꾸 보상이 줄은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매몰되는 상황에서 보상을 받아고 다른 농사를 져야 되니까. 특히 임차농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토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토지 임대인과 손실보상금을 나눠 지급받습니다. 임차농들은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농촌진흥청이 영농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관행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토지를 빌리는 임차농이 70%를 넘는 상황.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 임대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보상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분만을 받는 임차농도 적지 않습니다. 진흥청에서 몇 대 몇 이렇게 딱 판가름을 해줘요. 거의 보면은 계약서 없는 농가가 많거든요. 구두상으로 농사 짓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런 농가는 주인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농비도 안 나올 정도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재보험 들은 그런 영수증이나 또 우리가 농사지으면서 농약 쓴 거나 주위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농사 짓는 거로 인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수화상병 발생이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수산업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농가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근심이 가득합니다. 김민수 씨가 속한 장목반은 모두 11명. 하지만 과수화상병으로 절반이 넘는 장목반원이 피해를 입어 조직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제 급격하게 지금 증상이 많이 나와서 한 최근 5년 사이에 거의 이 주위의 농가들 중에 한 70% 이상은 다 매몰을 했어요. 또 사과와 배 과수원을 폐원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상권 자체가 무너지는 지역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천안시의 경우 최근 3년간 158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과원이 폐원됐고 충북 충주시에서는 4년간 573농가가 폐원하는 등 과수 주산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다 이제 없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지나면은 이쪽에 저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배 관련된 게 인건비도 그렇고 뭐 농약방이나 뭐 이런 농자재 파는 데도 그렇고 다 이제 다 바뀌겠죠.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손실보상금 중 20%를 지자체가 지방비로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데다 발병 원인마저 몰라 갑작스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피해 농가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강창호입니다.